안녕하십니까.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 TV입니다.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63번째 강의입니다.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시리즈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이번 강의는 법정지상권 제27강 법정지상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 11번째 강의입니다.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동소유의 토지가 있고 그 지상의 건물은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을 때 그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지상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?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적으로 법정지상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.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강의의 주제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되어 있고 그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 지분만 양도했을 때 그 지상의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?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그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판결 요지를 Q&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판결 쟁점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는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번 강의의 주제에 대해서 관련 판결을 통해서 Q&A 형식으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질문을 드리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 지분만을 양도했을 경우에 그 지상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요?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.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 공유자 1인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 전체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면 토지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까지 지상권 설정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서 부당하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.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로는 판결 쟁점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토지는 갑과 을 공동소유입니다. 그런데 그 지상의 건물은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인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이러한 상태에서 갑 소유의 토지 지분을 병에게 양도를 했습니다. 그러면 결국 토지는 을과 병이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지상 건물은 갑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지상 건물은 다른 사람의 토지상에 있다는 얘기예요. 이럴 때 그 지상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. 이렇게 대법원은 결론을 내주고 있습니다. 다음 세 번째로 이러한 경우에 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. 그 내용을 보시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공유지분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공동소유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토지의 양도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달라져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볼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.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나 당해 토지 전체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마치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까지 지상권 설정을
허용하는 셈이 되어서 다른 공유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당의 토지에 대해서 건물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. 이렇게 대법원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법정지상권 제27강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11번째 대법원 판례 해설 강의였습니다. 이번 강의의 주제는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토지 지분만 양도를 했을 때 그 지상 건물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까요?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. 그 해답은 이러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.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. 마찬가지로 전 강의,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제26강에서도 비슷한 판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법정지상권 제26강에서는 토지가 공동소유였고 그 지상 건물이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 소유를 하고 있었을 때 그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상 건물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. 그때도 지상 건물은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. 이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. 이번 강의와 전 강의의 차이점은 이번 강의에서는 토지 공유 지분의 소유권 변동 사유가 매도 등 양도였고 전 강의에서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공유 지분의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것,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. 공통점은 토지 공유 지분의 소유자가 지상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토지 지분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지상 건물의 법정지상권이나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모두 그 지상 단독 소유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.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. 다음 법정지상권 제28강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판례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,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,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, 유치권, 법정지상권,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시청자 여러분, 잠깐만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전체 강의 목차입니다. 참고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모두 시청을 하시면 여러분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. 꼭 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슬라이드는 제가 지금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 해설을 하고 있는 그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약 10분간에 걸쳐서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1번째 강의를 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